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우영우 표절 의혹받은 일본 드라마 조용히 종영했다는 소식과 일본과 한국의 표절에 대한 자세를 살펴보고 이 표절에 관한 일본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의 아리스는 지난 1월 방영을 시작했고 앞서 일본 매체 사이조 우먼 등은 주방의 아리스가 우리나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영우 제작사 A스토리는 당시 유사성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문제시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표절 논란으로 시끄럽던 가운데 주방의 아리스는 지난 3월 24일 종영했습니다. 일단 그 당시 표절에 관한 일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새 드라마 주방의 아리스가 한국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우영우의 제작사 A스토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사 A스토리 측 관계자는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막 시작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특별히 대응할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설명하며 또 아직 문지원 작가나 유인식 감독으로부터 별도의 문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두 드라마의 많은 유사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리스와 우영우는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점, 아리스는 음식, 우영우는 고래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 많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아버지가 함정폰인 가정환경, 절친이 이전에 괴롭힘을 당할 때 구해준 점, 주인공이 과거를 알고 있는 인물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의 딸이라는 점 등이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일본 야후에서 주방의 아리스 표절이라는 단어 검색을 하면 단 하나의 기사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 언론은 이 표절 문제를 조용히 아무 문제 없다는 듯 그냥 넘어가는 듯 합니다. 물론 과거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도 한국 또한 일본 콘텐츠를 많이 베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그 당시 한국 매체에서는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이 부끄러운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은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과연 표절에서 떳떳할까요? 일본은 과거 50년대부터 무수히 많은 거의 모든 방면에서 유럽과 미국의 상품들을 표절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부분을 조용히 넘어갔고 지난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일본의 카이지를 표절했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우며 지금도 오징어 게임 카이지 표절로 검색하면 여러 일본 기사들이 검색이 됩니다. 또 넷플릭스의 택배 기사가 등장하자 일본 게임 데스 스트랜딩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넷플릭스 관계자는 그 당시 인터뷰에서 택배 기사는 한국에서 2016년 연재를 시작한 이윤근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된 시리즈라며 오히려 일본 게임이 한국 웹툰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데스 스트랜딩은 코지마 프로덕션이 2019년 출시한 게임이고 택배 기사가 원작으로 하고 있는 웹툰은 한국에서 2016년부터 연재됐다는 점에서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게 넷플릭스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우영우 표절 문제는 조용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갔으며 이 드라마는 일본 상반기 최고의 드라마 3위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표절에 대한 자세는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는 한국이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과거부터 현재까지 같은 행태를 보이는 일본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같은 종류의 기사에 달린 두 패턴의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스타일에 올라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굿닥터의 표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아리스도 우영우도 뛰어난 재능 있는 자폐증 스펙트럼의 주인공 모두 비슷하니까. 준호보다 이세희 군이 주인공에 대한 헌신이 제대로 정중하게 느껴지고 거기에서 드라마 자체에 자폐증을 그리는 방법의 정중함도 느껴지고 이 드라마 좋아합니다. 문제는 섹시 다나카시와 이 주방의 아리스의 프로듀서가 동일 인물로 이들 작품 외에도 원작을 무시한 드라마를 만들어 원작자가 작품을 계속 쓸 수 없게 된 믿을 수 없는 과거가 있다. 결국 이 프로듀서를 계속 사용한 결과가 큰 비극을 낳았다.
자폐 스펙트럼을 그리는 법은 어느 정도 비슷해도 괜찮아요. 상세한 설정이 같다면 이것은 표절이라고 생각한다. 거기는 무언가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치졸하고 시청자를 바보로 보는 것과 같다. 이것을 만약 표절이라고 말해버린다면 그 우영우도 아스트리드의 표절이라고 되어버립니다. 여러 드라마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완전 오리지널은 무리야. 주인공은 같은 느낌이지만 법정과 주방은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하면 일드 사일런트와 오렌지 데이즈도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또 다른 일본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또 니혼TV인가? 니혼TV도 끝날 것 같네. 우영우가 무척 재밌었기 때문에 일본판으로 나오겠지 싶었는데 표절로 나오는 건 원치 않아. 니혼TV도 그저 본국의 설정을 따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비난하는 건가 싶을지도. 자니지에 이어 요시모토가 붕괴인가 싶었는데 이제 곧 니혼TV도 끝나버릴 것 같아서 정말 즐겁네. 니혼TV 드라마는 어차피 재미도 없어. 니혼TV는 드라마 같은 것 만들지 말고 스포츠 중계나 예능이나 해라. 니혼TV는 이미 한국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표절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국TV로 회사명을 변경해라. 그렇게 하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 표절은 일본의 기원이니까 부끄러운 일본이여. 이름부터 니혼TV 일본의 수치다. 이대로 개명해라. 이름부터 니혼TV 일본의 수치다. 빨리 개명해라. 두 드라마 다 보고 있는데 당연히 우영우한테 허가받아서 오마주하고 있는 줄 알았어. 자폐는 옛날부터 이런 소재 아니었어? 니혼TV는 드라마 제작하지마. 드라마나 영화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더 나아. 방송업계도 역시 전체적으로 개혁이 필요한가. 생산성도 없는 주제에 쓸데없이 돈만 흘러 들어가는 업계 같고. 또 니혼TV인가 제작 능력이 전무한 곳이구나. 표절했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아. 그 정도로 지금 일본 드라마는 끝났어. 이건 100% 표절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아서 몰랐네. 들켰는데도 계속 하는 건가? 제대로 된 각본가가 없다는 건 들통났네. 정말 니혼TV 시청률이 형편없네. 누가 보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야. 저긴 옛날부터 표절한다고 말 많았잖아. 저작권 원작자에 대한 리스펙트가 전혀 없네. 니혼TV는 방송면허 박탈하면 되겠네. 그보다 요즘 일본 드라마나 영화 보면 제작진들의 창작성이 정말 제로이지 않아? 종종 보이는 설정이지만 한국에서는 보란듯이 떠들어대겠지. 변호사를 요리사로 바꿨을 뿐이네. 표절이라고 할까? 니혼TV 방송 시간의 70%는 죄다 한국 관련이잖아. 이미 한국화가 심해졌어. 일본 드라마는 이제 원작을 무시하거나 표절하거나 하는 건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자주 있는 플롯이잖아. 괜히 트집 잡지 말아줬으면. 기사만 봐도 통째로 표절한 거잖아. 같은 한국인이 만든 거겠지. 하필이면 한국 드라마 표절이라니요. 제작진은 자존심도 없나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이 훨씬 레벨이 높은 편이지. 연기자나 각본 등에서도 프로라고 느낀다. 일본은 도리어 보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 이거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게다가 한국 드라마 쪽이 퀄리티가 더 높아. 진짜 한심해.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 네티즌들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자존심이 상한 듯한 댓글이 주류이지만 중간중간 이 상황을 애써 회피하려는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가 표절 논란 상황에서 어떻게 종용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딱 일본 언론은 그동안 해왔듯 조용히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